여기는 이제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가로로 한번 같이 보면서 가죠.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은 도표 통계 문제입니다. 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사회보장제도랑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복지제도랑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에서 C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고 A, B, C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고 돼 있으니까 A, B, C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아내는 순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는 B를 A, C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중에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게 두 개,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구분되는 A, C와 구분되는 B가 뭐겠어? 혼자서 비금전적 지원을 외치는 사회서비스겠지. B가 사회서비스로 결정이 되고 시작을 하고 아래도 적어야 되니까. 그러고 다음이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A랑 C가 어차피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 중에 각각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C가 A와 다르게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한대. 그럼 뭐야? 정부가 다 해주는 거. 공공부조라고 부르잖아. 사회보험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C는 공공부조구나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사회보험이겠네요. 남은 A가. 그러면 순서대로 A, B, C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안에서 수혜자 비율들이 가지역이랑 나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적혀 있고 아래쪽에 요거 잘 봐야 된다. 요거. 가지역과 나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하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저스트디스에서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저스트디스를 성실하게 따라온 친구들은 사실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가중평균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이번엔 가중평균의 원리가 만족되거든. 아까 몇 번이었지? 10번이었나? 10번인가 9번인가 10번에서 가중평균의 영역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원리가 여기서는 가중평균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남자 여자 합치면 전체 인구가 나오는 거고 남자 여자 둘 다 어차피 사회보험이든 사회서비스든 공공부조든 퍼센트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A 사회보험 기준을 해가지고 요 전체의 퍼센트를 통해 가지고 거리 차이를 통해서 남자 중에 남자 인구가 많은지 여자 인구가 많은지를 가지역 안에서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어차피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똑같거든. 남자 여자 비율은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 1대1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 여자 비율이 여기서 정해진 게 A, B, C에서도 어차피 무조건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찾기 쉬운 숫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C가 잘 보면은 제일 쉬운 숫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보면은 5단위로 막 나눠져 있고 여기도 좀 범위가 작긴 하네. 그래도 요게 조금 더 쉬운 숫자니까 C로 한번 보면은 진짜 쉽습니다. 여성이랑 전체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3이죠. 남성이랑 전체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1이죠. 어디에 더 가까워? 남자 쪽에 더 가깝잖아. 전체 비율이. 그러면은 남자 쪽에 뭐가 더 크다는 거야?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3배만큼 더 크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남자 비율이 쫙 끌어당겨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이 가중평균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킬더킬러 도표 특강의 원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킬더킬러 1주차 가중평균 얘기하는 부분까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 저스트디스 개념 완성에서 얘기했던 걸 잘 따라오셨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거예요. 남자 거리는 전체와 1, 여자 거리는 전체와 3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 쪽이 여자보다 3대 1만큼 더 가깝다. 전체 비율로.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3대 1만큼 가지역에서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나지역도 똑같이 해보는데 나지역은 더 쉽지. 왜냐면 남자와 전체 거리가 10이고 여자와 전체 거리가 A에서 10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10거리를 보이니까 1대 1이란 말이야. 여기서 똑같아. 여기도 1거리, 여기도 1거리, 여기도 1거리, 여기도 1거리니까 어차피 1대 1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자 여자가 여기서는 1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우리가 별표 친 요거 있잖아. 총인구와 동일하다는 표현. 이거는 분명히 총인구를 똑같이 맞춰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구를 막 넘어가지고 숫자 비교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총인구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총인구를 만약에 여기서 뭐 100명 100명으로 잡고 여기 200명으로 잡고 여기도 200명으로 잡으면은 이거 3대 1로 나눠줘야 되니까 200명을 여긴 150명 여긴 50명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실제 사람 숫자 계산하기가 좀 짜증나잖아요. 50명에 60%, 50명에 51% 이런 건 짜증나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 요게 더 편하겠네. 남자 여자 3대 1 이렇게 하면 가지역의 남자는 300명으로 잡고 여자는 100명으로 잡고 전체는 400명으로 잡자고. 나지역에서는 남자 100명 100명이 아니라 전체가 400명이니까 남자 여자 1대 1로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남자 여자 각각 200명 200명으로 잡아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혜자 숫자를 다 구할 수 있죠.
실제로 뭐 여기는 어떻겠어? 300명 중에 80%니까 240명일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넘어가지고도 막 비교할 수 있게 우리가 여기 제시된 대로 총인구를 딱 맞춰줬습니다. 400명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무난하게 풀리겠죠. 1번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뭐야? 사회 서비스란 말이야. 그럼 B란 말이지. B의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의 가 지역보다 많다. 사회 서비스 B의 남성 수혜자 숫자 구해보면 됩니다. 300명 중에 47%란 말이야. 그럼 몇 명이에요? 3, 4, 12, 3, 7, 2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41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 지역에서도 남자의 사회 서비스 수혜자 숫자를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200명 중에 48%잖아. 그러면은 96명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수혜자 숫자는 141명 대 96명으로 가 지역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나 지역이 더 크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틀린 거지. 적다라고 바꾸거나 가나 위치 바꾸거나 하면 되는 거죠. 2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적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뭐예요? 사회보험이잖아.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만 상호부조의 원리가 확실히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A 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A 제도의 수혜자 수 가 지역이랑 나 지역이랑 찾아보면 되는데 이번에 남자 여자 구분 안 했지? 그러면 전체 중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야. A 지역의 A 제도의 수혜자 숫자 전체 중에서 가 지역에선 400명 중에 7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300명이죠? 300명. 400명 중에 75% 하면은 75 곱하기 4 하면은 28, 20 이렇게 되니까 300명 나옵니다. 그리고 나 지역 같은 경우에 똑같이 해보면 400명 중에 사회보험 수혜자 퍼센트가 70%잖아요. 그러면은 280명 되겠지? 사실 이건 이렇게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400명으로 전체 총인구 숫자가 똑같으니까 총인구 숫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400명의 75%가 400명의 70%보다 크겠지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면 가 지역이 더 크기 때문에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적다가 틀렸다. 가 지역, 나 지역 위치 바꿔주든지 아니면 많다라고 바꿔줘도 상관없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대비 이번에 비율이다. 여기까지는 수였고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수랑 비율 물어보는 거 완전 다른 겁니다. 숫자로 하면 실제로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비율이라고 물어보면 그냥 여기 적혀있는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이라고 여기 적혀있는 거 그대로 수혜자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표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비율 물어보고 있고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대비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은 나 지역, 가 지역 각각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각각 구해보자고. 가 지역이랑 나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분의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대비 있으니까 대비 앞에 있는 걸 분모로, 대비 뒤에 있는 걸 분자로 만들어줘서 어떤 비율, 분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가부터 해봅시다. 가로 가가지고 여성 찾아보죠. 애초에 사회보험분의 공공부조니까 여성으로 가가지고 사회보험분의 공공부조 60분의 14 이렇게 나오는 거지. 60분의 14 비율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분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나 지역 같은 경우에 똑같이 여성으로 가가지고 사회보험분의 공공부조 60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60분의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커? 당연히 가 쪽이 더 크잖아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하지만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무난하죠? 이렇게 풀면은. 4번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작다.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뭐야?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사회보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강제로 가입시키는 보편적인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 제도는 A가 되는 거니까 사회보험. A 제도의 경우 여성 수혜자 숫자 이번엔 또 숫자다. 숫자 대비 남성 수혜자 숫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구해야죠. 뭐 여성 수혜자 숫자, 남성 수혜자 숫자 분모, 분자로 만들어가지고 나 지역, 가 지역 각각 구해야 됩니다. 귀찮지만 또 해봐야죠. 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A 제도의 경우 가 지역에서는 가 지역부터 먼저 해볼게.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자 수혜자 수 분의 남자 수혜자 수 해야 되는 거니까 A 제도에서 여자 수혜자 수, 남자 수혜자 수 구해야지. 여기는 100명 중에 60%니까 60명, 300명 중에 80%니까 240명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미리 해놓자. 여자는 200명 중에 60%니까 120명, 남자는 200명 중에 80%니까 16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여자 수혜자분의 남자 수혜자니까 60분의 240, 120분의 160 되겠네. 뭐가 더 커? 60분의 240이랑. 이거 적을 필요 있나 솔직히? 120분의 160. 볼 필요가 없죠. 여기는 4고 여기는 지금 딱 봐도 2도 안 되니까 당연히 가 쪽이 더 큰 거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작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인 걸 찾아낼 수가 있죠. 이거 구분 못하진 않겠지? 어느 쪽이 더 큰지. 여러분들 여기 4고 여기는 2가 안 돼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5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 차이는 가나 지역이 같다라고 했는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면 공공부조지 뭐. 공공부조는 C니까 C. C 제도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 차이를 구해라. 가랑 나랑. 실제로 여기는 성별 수혜자 수가 300명 중에 공공부조 수혜자 남자가 30명, 10%에 해당되고 100명 중에 14%니까 여자 공공부조 수혜자 수는 14명이네요. 그럼 차이가 16명 차이가 납니다. 가 지역에서는 16명 차이. 나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구해보면 200명 중에 10%니까 20명, 200명 중에 8%니까 16명 이렇게 되니까 지금 몇 명 차이 나는 거예요? 4명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나 지역에서는 4명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성별 수혜자 숫자가 16명과 4명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 지역이 전혀 같지가 않다.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정말로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거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던 기출 문제에 그냥 재활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형이 됐다고도 볼 수 없고요. 그냥 숫자만 바꿔가지고 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문제를 몇 번 봐가지고 푸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성해야지. 내가 조금 더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쌤이 이렇게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시험 문제 안에다가 필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필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적어놓은 걸 막 다 지우고 새롭게 필기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험을 볼 때 실제로 필기해야 되는 위치에다가 저도 필기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푸는 걸 보면서 아 데이터를 저런 식으로 배치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헷갈리지 않기 위해선 저 정도는 적으면서 가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느낌을 가지고 해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쌤이 실제로 필기를 하는 건 필요한 데이터만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물론 뭐 가끔씩 추가적으로 막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어주는 것도 있지만 특히 도표 통계 문제를 풀 때는 쌤은 기본적으로 필기할 것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보시고 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필기하는 게 쌤이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쌤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알고 웬만하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